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3월 16일, 벌써 3월 달도 반이 지났네요. 그런데 3월 한 달 내내 악재로 작용했었던 부분,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조금씩 악재로서의 역할을 잃어가는 것 같고요. 새로운 악재로 나타났었던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해석이 달리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중국에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전역이 상승 마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가볼게요. 미국 시장 보시다시피 다우산업지수 1.8%, 나스닥 2.9%, S&P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3%까지 급등했어요. 이 부분, 우크라이나 문제, 이 부분도 있지만은요,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지난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0.8% 오르는 데 그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야, 이 물가 인플레이션 이거 이제 고점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증시를 잠깐 보면은요. 중국 상해 종합 주가 오늘 마이너스까지 있었는데 장 초반 확 돌리면서 지금 3.5%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심천지수 같은 경우 3.6%까지 급등합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이지만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1% 넘게,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8%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데요. 류허 총리 아시죠? 중국 총리. 중국 정부에서 해외 상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형 플랫폼 기업에 그동안 규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 플랫폼 회사, IT 플랫폼 회사들의 급등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홍콩 항생지수, 홍콩 H지수 이 급등세가 나타난 겁니다. 중국 증시도 저가에서 쫙 올라갔고요. 이러한 흐름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흐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악재가 조금씩 뒤바뀌는 흐름, 즉 호재로 탈바꿈은 아니지만은 악재가 누그러지면서 이 정도면 이제 악재 다 됐겠지, 반영됐겠지 하는 안심 랠리, 세이프티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600선 하단, 2850선 상단으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합니다. 오늘도 2.36% 상승을 하면서 좀 더 강한 흐름. 역시 박스권 안에서 하단부에서는 매수, 중간 이하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수급에서도 이 부분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달라졌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소도 장중에는 매수를 하면서 개인만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어저께까지 매수한 주체가 누굽니까? 최바닥에서는요,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보세요. 어저께까지 매수했어요. 오늘 매도 나오잖아요. 지수 올라붙이면서 외국인간이 어저께보다 더 비싸게 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해석 부분에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연장선상에서
외국인견이 더 사들이면 개인은 당연히 팔겠죠. 파는 주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시장의 수급의 흐름, 주도주의 흐름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특징주에 대해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죠. 오늘 항공, 여행주들이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항공주, 미국 시장에서도 여행항공주들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었어요. 한진칼 같은 경우,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급등세죠. 아시아나 오늘도 7% 상승, 대한항공 3.7% 상승, 전 고점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이 뒤늦게나마 오늘 슈팅이 나오는 흐름에서 7% 상승, 전반적으로 항공주의 상승이 시장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모두 투어 5% 상승하면서 이거 유가 급등에 따른 악재다 해가지고 여기서 투매가 나왔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일단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약속의 땅 24,000원까지 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준동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하나투어 1.5%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여행 테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카지노, 파라다이스라든가 호텔 신라, 면세점이라든가 흐름 좋죠? 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항공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위로 따라잡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좀 부담입니다. 조정 시에만 관심을 기울이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 종목들이 급등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닉스 보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간밤 미국의 반도체주 영향으로 상승. 즉 미국 시장에서 좀 아까 보셨듯이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36% 상승. 엔비디아 7%, 마이크론 5% 상승. 여기에 더불어서 인텔의 투자 계획 발표가 있었어요. 간밤에.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에서 이 반도체주들이 오늘 시장 전반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멘텀이 있었다기보다는 일단은 보시면 고점에서 반등 없이 미끄러졌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일단은 저가 메리트, 소외주, 제자리 찾기 이런 관점에서 반등을 줬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11만 5천 원 여기 아래는요. 이 권역은 오히려 매수의 권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 여전히 유지를 합니다. 조정 시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14만 원, 중기로 14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유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뭐 미약하게나마 1.2% 하락했는데요. 제가 선을 그어 드렸네요. 68,500원, 69,000원 수준 정도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일주 전에.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붙이는데 여전히 중기적으로는요.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FPCB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코리아 서키트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심텍 그중에서 코리아 서키트가 10% 넘게 상승을 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기관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레포트 코리아 서키트 중심으로 레포트 잠깐만 볼게요. 유안타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요. 별로 안 좋은 뉴스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향후 전망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레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전반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 주요 도시가 락다운 됐죠. 즉 경제 봉쇄가 됐어요. 그러면 중국의 생산 차질이 심각한 그러한 부품군이 있겠죠. 바로 그 부분, 우리나라와 혹은 베트남의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기대치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기대치, 기관에서 아침부터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기판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최소 일주일, 2주일,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락다운 되면은 수혜는 누가 받겠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코리아 서킷가 오늘 급등세,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10% 넘게 급등하는데요.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좋게 봐요. 예, 리오프닝 뭐 되든 뭐 어찌 됐든 기판 쪽은 특히나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5% 상승하지만 역시 같은 테마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심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제가 2주 정도, 1,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지지받을 곳에서 딱 지지받고 반등 딱 주는 흐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로 움직였었던 종목 가운데 범양건영, 상한가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동신건설 21.9%, 일성건설 상한가 등등 중소형 건설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인데요. 과거에 보면은요, MB 정권 때도 그랬었죠. 건설주들이 이 당선 확정된 이후에도 그 수혜 기대감에 건설주들의 급등이 있었어요. 약간 비슷한 풍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 기대감. 다만 일성건설을 비롯한 일성건설, 범해안건영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소위 테마도 있지만 세력주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만큼 떨어졌어요. 작년 9월 고점 기록한 이후에요. 지금 반년 넘게 하락하고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이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급등하지만 세력주 흐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거예요. 다만 관심은 기울일만 합니다. 관심을 기울일만 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미 저점 찍고 올라왔죠. GS건설 이미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신정부 수의 기대감도 있지만은요. 기존 이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 다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었잖아요. 오른 뒤에 후발주 개념으로 중소형주 이러한 범해안건영이나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러한 종목군들이 후발주 개념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위로 내일 또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는 관심 기울일만 하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전반적인 상승세였지만 순환매 흐름이었습니다. 즉 반도체 IT주 같은 경우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죠. 미국 증시 반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자리 찾는 흐름. 다만 그 정도 어제까지 오히려 강세를 이뤘었던 종목들은 오늘 약간 매물이 나오면서 순환매 흐름으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여전히 종목별 장세, 테마별 장세로 읽고 종목별, 테마별 접근을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상승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